오늘은 그 수풍정의 팔자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꿈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꿈은 누구나 꾸죠. 누구나 꾸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꿈이 영험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은 꼭 예민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두 번은 경험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왜 이제 사람들은 꿈이 영험할까? 그지? 그 다음에 꿈을 꾸고 나면은 이것을 꼭 해몽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해몽. 그럼 우리가 이제 꿈과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꿈보다 해몽. 그지?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떨 때 이 꿈보다 해몽이란 말을 씁니까? 원래 사실과는 좀 동떨어지게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것을 좋게도 할 수 있고 나쁘게 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단어를 쓰죠. 그럼 결국은 이 꿈이라는 얘기는 해몽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그것을 나는 해석을 잘해가지고 꿈을 풀이하는 그런 거죠. 요즘 아마 타로 유행하는데요. 똑같은 타로를 한 장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거기에 해석하는 방법이 아마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타로를 하지 않지만은. 자, 그러면은 꿈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꿈이 뭘까? 우리는 꿈을 꾸게 되면은 마치 때로는 실제 상황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칼라로 꿀 때도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 꿈속에서 막 그 조상이 나타나고 막 이렇습니다. 실제로 나타난 것 같은데 알고 봤더만 꿈이었어요. 그런 거죠. 그 때로는 현실하고 꿈이 혼란이 오죠. 귀신을 만난 것도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만났다 그러는데 어쩌면 제가 볼 때는 꿈속에 만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흔히 말하는 비몽사몽간에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게 되죠.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에 내려왔죠. 인류는 동물하고 다른 점이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체계적인 사고를.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꿈을 꿔왔을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과학적인 상황이나 인생의 상황 분석 방법이 없을 때는 꿈에도 오전했죠. 근데 이걸 한번 볼까요? 자, 꿈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볼 때 옛날부터 내려왔다고 다 믿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큰 별똥이 떨어지면 큰 인물이 하나 죽겠구나 오늘. 그지?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누구 장군이 하나 죽었어요. 옛날에는 그게 맞았습니다. 그죠? 신라에 큰 별이 하나 떨어지니까 위대한 사람이 하나 김수신 장군 죽는다기나 죽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웃기는 얘기죠. 또 우리가 또 보는 분 중에서 기독교 신자가 계실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박사 세상에 별 따라갔다 그럽니까? 별이 뭘까? 보통 볼 때는 우리가 별이라 생각해 볼까요? 근데 별이요, 별을 하면 좀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달을 안 볼까요? 자, 대구에서 본 달이나 서울에서 본 달이나, 그지? 대구와 서울을 사람으로 치면은 상당히 먼 것 같지만은 달에 대한 각도를 본다면은 거의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울에 본 달이나 대구 본 달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 따라갈 수가 있죠, 방향을. 예를 들면 우리가 또 별을 볼 때는 북극성을 북극성은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따라갔죠. 뱃사람들이요. 뱃사람 아니더라도 우리는 군대에서 그런 걸 배웠을 겁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찾아가지고 움직이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그게 이제 과학이 됐지만은 옛날에는 지금은 유성이라고 별똥별인데 옛날에는 그것이 마치 어떤 대단한 인물하고 연관을 지었어. 그죠?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 그런 시절에
생각을 21세기에 지금까지 연결된다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로는 그게 됐어요. 성경이 쓰여질 그런 시절에 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쓴다면은 우리가 별똥별이 떨어졌을 때 어떤 장군이 죽고 이거하고 매치하고 별 상관 차이가 없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꿈도 그렇게 안 들어가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꿈을 10번 꿨는데 한 번만 맞았다거나 내가 꿈을 해석을 10번 했는데 그 중에 한 번만 맞으면은 그지? 아, 나는 꿈이 용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흔히 옛날에 동양적 사고나 동양 사상, 동양의 특히 문명학 사상을 볼 때 우리는 뭐죠?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죠. 미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미신을 쓰면은, 미신이 글자를 쓴다면은, 그지? 이게 미신입니다. 뜻을 보면은 이게 뭐죠? 혼미할 미자입니다. 혼란스러움.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게 미신입니다. 근데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꿈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미신이라는 얘기죠. 미신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옛날에 뭐죠?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순자란 분 아시죠? 순자. 성인 중에서, 그지? 공자, 순자. 순자의 뭐죠? 맹자는 성선설입니까? 순자는 성악설입니까? 반대입니까? 답변 안 하시고. 순자의 성악설이죠. 자, 순자가 틀릴 수 있습니다. 순자가 어떤 얘기예요? 순자가 이제 제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뭐냐면은 그 순자가 이렇게 가르쳤죠. 가물었어요. 가물으니까 뭐합니까? 우리가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지? 기우제를 지내는데 순자라는 분이 다 대단한 이제 학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분이죠. 기우제를 지낸다고 비가 오냐? 다 부질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에도 비가 안 오면 뭐죠? 기우제를 지내는 걸 봤습니다. 특히 뭐죠? 제가 심지어는 어느 도지사란 분도 기우제를 지내는 걸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자들이 뭐냐면은 선생님, 아니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가 오던데요. 이런 얘기 합니다.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가 오죠. 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그 비가 오는 기우제도 있어요. 어떤 기우제요? 어떤 기우제? 인디안의 기우제는, 인디안은 반드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답니다. 그럼 인디안은 우리보다 뭐죠? 하늘하고 교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까? 그래서 나루가 저도 알고 봤더만은 인디안은 뭐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답니다. 그래, 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지? 비가 와야 멈춘답니다. 기울기 시작하면은. 차라리 그게 더 정확하죠. 그래서 순자란 분이 어떤 얘기를 했나 하면은, 이 사람아, 기울제를 지냈을 때 비가 오는 것이나, 비라는 놈은 기우제를 안 지낼 때도 온다. 그러면 비라는 것은 기우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인공위성이 이제 위에서 뭐죠? 기상 인공위성이 이제 촬영을 하죠. 상당히 정확하죠. 근데 그게 지금 가물어가지고 뭐 고기압이 내려와서 뭐 어떻게 가물어 짓는데 기우제를 지낸다고 뭐죠? 야단법석을 떱니다. 그럼 우리가 뭐죠 합니까? 어리석죠. 왜 어리석습니까?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죠. 지금 21세기에. 그래서 뭐죠? 그 혼미한 것을 옛날에부터, 그지? 무조건 전통이라서 뭐죠? 무조건 믿는 거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치? 미신은 가급적 적용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우제 행사 지낸 것은 저는 보존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지?
저는 굿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굿한다고 병이 나았습니까? 그제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굿하고 나았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굿에 맹신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혜가 없는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굿 안 해도 병 나아요. 똑같은 이치로. 그래서 그렇게 혼란스럽잖아요. 정확하지 않고. 그지? 일정한 룰을 거치지 않으면은 그거는 미신이에요. 미신을 찾는 방법이죠. 뭐가 미신이냐는 거죠. 그러면은 굿은 저는 미신이라고 봅니다. 무속하시는 분들이 벌쩍 뛸지 모르지만은 그죠? 객관적 사실로 다소 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는 뭐죠? 무속을 보존할 가치는 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 시절에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그 시절에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역사 강사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젊은 분이죠. 그분이 뭐냐면은 주목도를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선사시대에 최첨단 과학이다라는 거죠. 그 시절에서는 이걸로 뭐죠? 다 했으니까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죠? 스마트폰 같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능 그런 것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그 돌도끼를 우리는 뭐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버립니까? 보존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인류가 역사적으로 해왔으니까 보존하는 거죠. 그거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분이 그런 소리 합니다. 지금 몇천 년이 몇만 년이 흘렀어. 그러다 보니까 아주 캡슐에 쌓여있는 후손들이 스마트폰을 주웠어. 지금은 최첨단이 우리가 못 만들고 아주 최첨단 그 과학 그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이것을 그 사람들 때는 뭐죠? 그냥 집에서 뚝딱뚝딱 만들어.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을 아무나 못 만들고 거대한 회사에서 만들었던 그런 것이다. 그러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막 웃을 거다는 거죠. 이거 애들도 만드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거라도 그것이 무조건 지금도 무조건 그거 맞아. 일부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미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꿈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면에 우리가 의식이든 무의식 중이든 그죠? 느껴가지고 뇌에 저장된 그죠? 기억 회로에 저장된 것이 어떤 통로, 어떤 상황 이런 걸 통해서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전혀 그게 생각도 안 한 건데 내가 꿈에서 그걸 봤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아주 단순한 생각이죠. 우리가 이 뇌라는 놈은 기계들은 뭐죠? 컴퓨터나 기계들은 내가 직접 잡아 넣은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뇌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A라는 것을 입력을 시켰습니다. 근데 C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인간의 뇌는. 왜냐하면은 그 중간에 B라는 과정을 겪어요, 안에서. 그지? 지금 미리 들어와 있던 지식하고 이게 교감이 돼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들어내는 걸 뭐라 그래요? 응용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인공지능이라 하잖아요. 인공지능. 이제 우리가 기계적으로 만드는 그것을 움직이도록. 일반 지금 로봇들은 그냥 넣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응용을 하는 것이 응용을 할 줄 아는 게 인간하고 기계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간처럼 이 응용할 수 있는 지능 이것을 넣은 것이 인공지능이라는데 이게 이번에 뭡니까? 바둑, 알파고. 알파 고등학교 아닙니다. 그죠? 알파고죠. 전에 우리가 쓰던 그 바둑 프로그램은 이미 여러 가지 게임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으면은 항상 뭐냐면 그놈은 여기서 나왔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서. 이게 프로그램이었죠. 그런데 이 알파고는 뭐냐면은 이상한 걸 놔도 그 안에서 연산이 된답니다.
인공지능이. 그지? 자, 이세돌이가 왜 전화 왔을까? 그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그 중에 가장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튀어나온답니다. 이게 알파고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내가 가보지 않았더라도 내가 책에서 딴 걸 봤는데 아니면 스쳐가는데 이런 것도 기억이 된다고 그래요. 예. 아니면 뭐죠? 무의식 중에서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서울까지 매주 가니까 정말 지겹죠. 4시간을 버스를 타는데 지겨우니까 음악을 꽂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 자버리거든요. 제가 도중에 저도 무슨 노래를 들은지 모르죠. 근데 아마 그걸 계속 들었다면은 잤지만은 내가 정상적일 때 그 노래가 뭐죠? 비슷한 리듬이 있으면은 그게 익숙하죠. 이게 지능이라는 거죠. 지능의 결과물이 꿈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것이 좋은 기억도 있을 것이고 나쁜 기억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뭐냐면은 걱정거리가 본인도 모르는 걱정거리, 꼭 내 걱정 아니 남의 걱정이라도 걱정이 꼭 내 것만 아니거든요. 내 친구가 정말 힘들어. 나는 지금 괜찮아. 그런데도 뭐죠? 그런 소리를 들었더라도 이 뇌는 뭐죠?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좋은 꿈을 꿀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 같은 얘기를 들려드리는 하면은 계속 말하면은 저는 이 팔자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사주란 종목을 저는 신비주의에서 벗겨낸 일을 제 소임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지? 나름대로 사주란 것은요, 일정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요. 육신값자라는 것을. 시간에 따라서. 근데 이것을 뭐냐면은, 이런 꿈을 해몽하듯이, 이렇게 꿈보다 해몽, 이런 식으로 사주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죠?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봐야 된다 생각하는 게 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내가 이런 꿈 꾼데 어떡합니까? 돈 주고 물으려고 하니까 뭐냐면은 아깝고. 제가 보니까 좀 사람이 뭐죠? 손해도 보고 살고 물로 보이니까 야, 저 사람한테 전화하면은 그냥 이 정도야. 얘기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전화를 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저는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꿈보다 해몽인데 나는 꿈 해몽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또 꿈이 맞다 그런 사람,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여자분들이 10명 오시면은 그 중에 반 정도는 자기가 꿈이 용하다 그럽니다. 그지? 사람들은요, 자기가 유리한 것만 기억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안 맞았던 기억은 그냥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리고 자기가 용하게 맞은 것만 딱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나니까 나는 꿈이 용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지? 거기다가 뭐죠? 우연하게 맞아 떨어진다면은 난리 나는 거죠. 꿈이 대단한 거라고. 그죠? 그래서 꿈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기우제를 지냈을 때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기우제를 지내도 비가 안 오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우리는 미신으로 지배해 버리자는 거죠. 그지? 그래야지 오류가 안 생깁니다. 그 오류는 때로는 뭐죠? 잘못된 판단을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큰일을 결정하는데 그런 꿈을 보고 결정한다거나 그지? 그런 것을 결정했을 때 과연 그 피해는 누가 집니까? 본인이 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래서 수치가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지 않으면은 그 미신으로 치부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죠? 야, 꿈의 몸 그런 거 버려 이런 거 말고 재미로 해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뭐죠? 흔히 말하는 좀 심하게 하면 똥통에 빠진 꿈을 꿨어요. 그럼 뭐죠? 로또 삽니다. 왜요? 돈 번다고요. 언제부터 그런 얘기를 회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꿈을 꿀 때 똥통에 빠졌다면 그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뭐죠? 밥맛도 없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뭡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그 좋은 꿈이다. 원래 꿈하고 반대다.
어떨 때는 꿈하고 반대라 그러고, 어떨 때 꿈하고 맞다 그러는 거야? 이게 미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돈을 막 주는 꿈을 꿔요. 아침에 일어나 봐요. 허탈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벌 때는 정말 꿈 때는 정말 좋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낙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심해라는 거예요. 응? 꿈에서 돈을 벌었으면 돈을 잃을 수 있다. 그러면 꿈은 반대라 이렇게 얘기한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뭐죠? 탁 봤는데 할아버지가 나타났는데 딱 보니까 집안에 먼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럼 맞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이놈의 꿈이 반대로 나타나고 해석을 하고, 어떤 때는 뭐죠? 제대로 해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나온 얘기가 꿈보다 해몽이다. 그죠? 그래서 꿈을 꾸시더라도 그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지? 저는 이제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중심이 허약하고, 그지? 자기 내공이 안 쌓여 있으면은 이런 어지러운, 그지? 혼미한 이런 환경에, 그지?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쌓고, 자신감을 가지고, 또, 자기를 다져가고, 그죠? 그러면은 이런 혼미한 밑자에 휘둘리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그지? 비결은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게 뭐냐면은, 노력입니다. 그지? 노력이지, 이름을 바꾼다고 뭐죠? 노력도 안 하고 이름도 바꾼다고 인생이 달라집니까? 그죠? 최태민이는 이름을 그만큼 바꿔서 잘 됐는가요? 그래서 최순실이도 또 바꿨는지 모르죠. 나중에는 혹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놈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부적을 쓴다고 되겠습니까? 되도 안 합니다. 사주생이 뭐죠? 사주를 찾아다닙니다. 내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소리만 들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죠. 돈만 내버립니다. 그죠? 이거는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에요. 우리도 이제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 선에서 우리는 뭐죠?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던져야 되고, 받아들이는 분도 뭐죠? 여기서 우리가 혼미하지 않는 내용 부분만, 이래도 막 맞추면 이렇게 맞고, 저래도 맞추면 저렇게 맞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지? 버려야 되고, 자기 중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은 잘 되지를 못하더라도 최소한 망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